네, 정치하는 언니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님,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방송에선 처음 뵙고 옛날에 경기도 이제 수석 대변인님 하실 때 도당 맞아요. 그때 뵀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점점 근데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고. 네, 저는 어려지진 않나요? 네. 서운합니다. 우리가 또 동갑입니다. 친구. 네,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요즘에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딜 스스로 나가고 어떻게 있나요? 생각? 잘 나가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뭐 단독으로 뭐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 네, 계속 열심히 고민하고 하고 고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교 그 정치권 게이트에 윤영호 전 본부장 좀 심상치 않아요, 움직임이. 어제 권성동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진술했던 것을 다 번복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뭐 이제 관련해서 이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자기 진술과 좀 결이 다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두 분 다 네. 변호사님이시니까 지금 이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략인 건지 본인을 위해서인 건지 통일교와 뭐 얘기를 나눈 건지 이게 뭔가요? 아마도 그 한학자 총재하고 있을 때도 그 이미 배신이라기보다도 먼저 이제 자백을 했죠, 윤영호 씨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윤영호 씨가 통일교를 지킬 유인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통일교 측에서도 윤영호 씨를 막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한참 전부터 이미 했습니다. 예,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교를 지키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는 뭐 진짜로 날인까지 했는데 뭐 그때는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전 공판에서는 또 다른 뭐 마치 뭐 뭔가 이런저런 정치인하고 상관이 있었다는 듯이 얘기했다가 일이 뭐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오늘 얘기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말이 안 돼라고 한 게 본인의 가장 지금 큰 방패 가장 큰 유인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누구하고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이던 누구든 만약에 뭐 줬다는 게 추가로 입증되는 순간 뭐 더 형량이 늘어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뭐 권성동하고 한 것도 조금 축소하고, 그리고 엊그제 한 얘기도 좀 지금 다 말을 바꾸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워딩 중에서 네. 권 의원이 변호인이 권 의원과 뭔가 주고받을 사이였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애둘러서 말하겠다. 여러 오해들을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본인이 줬다고 처음에 진술했는데 본인이 준 적 없다고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위원장님? 특검 진술이랑 이제 법정 진술의 온도 차이를 느끼는 거잖아요. 예.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법정 진술인 경우에는 이제 증언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해지죠. 위증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개인의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이 형량 얘기도 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리스크를 딱 껴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이게 협상 카드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면 물타기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이 전국을 지금 강타하는 리스크, 그리고 게이트가 됐어요. 그때 통일교 게이트가 됐잖아요. 예. 심리적인 압박도 엄청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이미 통일교와는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압박 때문에 진술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진술을 했던 그 이제 본인 서명 날인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빙성이 지금 탄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재판에 나와서 특검에서 너무 이렇게 뭐 유도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증언을 할 수도 있죠, 본인이 예. 진술을.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건들에서 수사 과정에서 했던 피신 조서에 썼던 얘기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정에서는. 그럼 그 번복된 진술을 재판장은 더 신뢰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초기에 진술한 게 만약에 굉장히 증거가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진도 많이 찍혀 있고 뭐 문자도 주고 받고 굉장히 뭔가가 수첩도 있었고. 네, 다른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번복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 수사 기록에 그때 조서에 쓴 말을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고 지금 한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가 직접 준 적은 없고 들은 얘기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할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도 예. 하고 본인이 처음에는 10몇 명 있다고 네, 했다가 15명. 예. 네, 그랬다가 13명으로 줄었다가 5명으로 줄었다가 뭐 나머지 3명한테만 직접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것조차 자기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경원 의원 뭐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진술했던 뭐 김정재 의원이나 등등 뭐 5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윤영호의 말뿐입니다. 현재로. 아하. 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일단은 예. 권성동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요건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임종서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같고 강제 수사 돌입할 걸로 보여지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그 진술이 이제 반드시 날인했다고 이게 네. 갑자기 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여기에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법정에 나간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이 되고 예. 여기에는 이제 위증죄 문제는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무고는 가능합니다. 무고. 네. 왜냐면은 이게 공연하게 모두에게 그리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진술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윤영호는 차라리 무고죄를 받겠다.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저는 건가요? 그렇다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술이 5일, 10일, 15일 이 5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고 네.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탄핵은 맞지만 그 중에서 진실과 거짓이 혼돈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권성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혀 있고 음흠. 그리고 실제로 뭐 노트도 되어 있고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보강 증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진술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물타기 진술은 또 그것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진술 예. 자체가 받다 아니면은 뭐 줬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완전 좀 질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 이걸 갖고 내가 무고를 할 건지 위증죄를 할 건지 뇌물죄를 할 건지 선택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 굉장히 그러면은 압박이라든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그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권성동 재판에서 이루어진 이제 발언들 중에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게 있고, 새롭게 나온 2018년에서 22년 사이에 통일교가 뭐 민주당이라든지 민주통합당인가요? 이제 그쪽이랑 연결됐던 요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은영호 씨가 그 본부장에 오른 게 2020년이고 그리고 이 서밋 2022년 그 유명한 여기서 쟁점이 서밋 되고 행사가 있는 있었죠. 서밋 예. 행사. 요 서밋 행사를 기점으로 통일교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 그 22년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제가 그 종교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 일로 막 네네. 봤더니 나름 중요한 해더라고요. 예. 2022년 7월에 아베가 피습을 당합니다. 음흠. 예, 그게 근데 그
범인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한 10억 가까이를 헌금을 했대요. 그게 너무 원통해서 처음엔 통일교의 뭐 높은 사람을 저격하려고 하다가 아베로 바꿉니다. 예. 자꾸 정교 유착이 되는 게 자기는 아무래도 뭐 아베 탓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죽고 지금 현재 그 뒤로 종교 해산 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22년부터 계속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들어오던 많은 현금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를 좀 확장하고 싶었고 2022년 서밋에서 22년 서밋에서 그 한학자 총재가 중요한 그 결단을 내립니다. Y로 가자. 아하. 윤으로. 윤석열이죠. 네, 왜냐면은 이재명 그 후보는 보니까 그 신천지 때 막 이렇게 뭐 종교 탄압하는 것 같다. 뭔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윤석열에게 그 대선 후보에게 엄청 지지를 하고 그 뒤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습니다. 뭐 돈도 주고 예. 뭐 정당 그 뭐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당원도 이렇게 계속 밀어넣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상황인데 그거를 윤영호 씨가 본부장이 된 2020년부터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관여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 이전 상황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 들었겠죠. 뭐 그랬다더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성도처럼 윤영호가 평소에 이제 막 메모하는 걸 좋아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수첩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었기 예. 때문에 2인자의 위치가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들었었다고 하는 걸로는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예 그런 일 자체가 없는 수도 있죠. 그 예. 들은 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사실이 아닐 풍문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전원이니까. 그렇죠. 예. 전문이니까 예. 그것만으로는 약하고. 근데 어찌됐건 윤영호 본부장의 그 아내가 사실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국장이었죠. 그러니까 같이 물론 이제 증언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통일교 의혹 수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증될 수 있는 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만약에 진짜라면 예를 들어서 600명이 되는 데서 전재수 장관이 인사를 했다. 어허. 근데 안 갔다라고 이제 완전 모순된 진술을 하셨거든요. 예. 그럼 600명이 되는 행사에서 사진 찍은 사람 한 명 없겠습니까? 그렇죠. 리고 통일교 자체에서도 사진이 있겠죠. 예. 제출을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통일교에서 제출 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꼬리 자르기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전재수 장관은 그 부산 쪽이나 이쪽 그 경남에서 아이돌 수준입니다. 그럼 오면 무조건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사진 찍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많은 그 수사에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예. 뭐 까르띠에 시계 당연히 일련 번호 있습니다. 확인하면 되죠. 예. 돈 들어갔어? 어디서 돈 나왔는지 뭐 그 사모님 그 와이프 유영호 와이프 재정 담당뿐만 아니라 통일교에서도 아무리 뭐 돈이 많은 종교 단체라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 움직였으면 보고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되어지고 이러니까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빨리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 이 통일교 수사의 또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로 줬는지 사실관계 확인해야겠죠. 예. 두 번째로는 대가성. 정말 직무 관련된 대가를 주었는가. 뭐 권성동이건 뭐 전재수 장관이건 뭐 그 나머지 뭐 나경원이건 등등 진짜 대가를 주었는가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어허. 이 세 개가 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전 예.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일탈인지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 포인트들도 권성동과 달리 새로 이제 나온 네. 2018년에서 21년 이 사이도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적용해서 다시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직적인지 일탈인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교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적으로 이걸 움직였다면 이번에 진짜 일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윤영호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게 국힘이 이거를 약간 정치적인 공세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특검을 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엔 내일 내란 특검 마무리되고 또 네. 28일에 김건희 특검 마무리되는데 3대 특검이 마무리되면 2차 종합 특검으로 가자 이런 상황인데 약간 애매해졌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애매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실은 종합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실은 국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도 하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뇌물의 여지가 있냐, 뭐 대가성이 있냐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다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조차 이게 대가성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정치자금법 돈 받은 것만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특검에선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머지 이렇게 풍문으로만 들었고 이제 윤영호의 말뿐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게 대가성까지 정말 가능할 거냐, 뇌물죄로 기소가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예 권성동 말고 나머지도 지금 통일교랑 뇌물죄로 된 게 지금 거의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고 수사가 저는 권성동도 뇌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뭐 대가가 예.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제대로 권성동, 나경원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힘 5명 언급한 분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원한 통일교에서 그리고 책임당원으로 한 거 이거 싹 다 다시 저는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뇌물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당시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목적이 분명했어요. 통일교 몫의 비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만들고 싶어 했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는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어서 나가는 특검이고 예. 윤영호 관련한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특검은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국수본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국수본으로 국수본에서 넘어갔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특검에 반대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지금 왜냐하면 내란을 청산하는 게 일단 제1 목표여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 통일교 게이트가 생기면서 갑자기 내란과 관련된 것들이 좀 약간 묻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뉴스의 예. 일면에서 다 통일교 이러는 게 그래서 전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아직은 많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으로 이건 명확한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아직 그 진술 말고 물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특검으로 가서 시간을 질질 끌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특검을 하면은 또 어려운 점이 있죠. 특검 검사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며칠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수사가 지연이 되는데 사실 전재수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지선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인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다음 지선까지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수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증이 어느 정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증이 나오고 그렇다면 수사를 제대로 받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결백을 빨리 입증을 하고 당당하게 딱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네. 누군가의 그냥 정말 새치의 혀가 한 정말 정치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 굉장히 만들 예민한 수 있는 시기에. 거죠. 네, 예. 가능합니다. 이미 뭐 알리바이는 나온 상태입니다. 뭐 네. 당시 서밋 행사 때 이제 부산의 한 성당의 예배를 참석한 아예 사진까지 나온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당시에 그 통일교 부산 행사가 아니라 그 주장이 제기됐다는 5월 28일 날 그 구포성당 본당 설립 60주년 행사에 갔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봤더니 종교가 실제로 카톨릭입니다. 전재수 아. 장관님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고요. 예. 그 부산 지역의 60주년 행사에 갔을 수밖에 없고 사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알리바이가 명확한데 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이런 세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윤형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취에서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의 신세 안 지고 싶어 한다. 네. 비용 같은 걸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고 보험 드는 거다. 이렇게 윤영호가 이현영 전 회장에게 부회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근데 이것도 좀 저는 이런 생각이 직접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저 사건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허세를 불리거나 이러기 위해서 단 사람한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 나 누구 아는데 여기 내가 또 이렇게 밑점게 했고 뭐 이렇게 보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아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통일교 신세 안 지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윤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 시기에 나온 대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예. 그리고요, 제가 통일교와 관련돼서 좀 주변에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통일교 분들이 나름 한 번씩은 다 전화를 해요. 정치인들한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죠. 많은 예. 정치인들이 리스키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그 방점이 찍힌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에 신세 안 지고 싶어 해. 그냥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게 좀 웃기긴 한데 그 회담 비용이 아까 그 서밋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녹취록에 나온 게. 그래서 아까 한학자 총재도 어쨌든 간에 Y로 가자라고 한 게 민주당에는 여러 번 어떻게 뭐 컨택 뭐 여기서는 뭐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죠. 예. 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별로다. 민주당하고는 잘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녹취록이 미리 수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것도 저는 좀 뭔가 이렇게 뭐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썩 잘 처리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를 미리 인지를 했건 문제가 네네. 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뭐 이첩을 하건 뭐 아니면은 뭔가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검찰청 폐지할 때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고 자기 제일 많이 복귀하고 한 대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신경을 쓰느라고 일을 그렇게 깔끔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 말입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이게 뭐 내사 번호를 조금 뒤늦게 뭐 이렇게 발급을 했다라는 걸로 편파 수사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인지상정인데 인간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정말 김건희 특검 너무 할 일 많습니다.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다 밝혀지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으로도 되게 한계가 있고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제보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제보 중에 실제로 사건화 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 제보가 지금도 좀 윤용호 본부장의 이야기 말고는 그것도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보강 증거가. 예. 그런 상황에서 바로 뭐 사건을 내사 사건 번호를 해가지고 이첩을 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조금 예. 신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 수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라도 윤곽이 나와야 이걸 보내지. 그냥 무조건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게 그냥 무조건 편파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아하. 생각이 편파 듭니다. 수사는 아니고 예.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특검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네. 국회고 정당일 뿐인데 특검에서 이거를 뭐 편파 수사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특검이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거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특검 중에 세계 3특검 중에 제일 사실은 검찰 뭐 폐지에 반발하고 제일 태도도 안 좋았어요. 아하, 예.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문제 의원님은 의식을 좀 갖고 아쉬움이 있죠.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아쉬움이 예. 있죠. 이거를 분명히 그때 바로 문제를 뭐 보고서는 이건 아닌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예. 특검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서밋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되는 게 더 이제 뭔가 제대로고 그 이전에는 그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마도 민주당 국힘 말고도 다른 정당까지 야당 뭐 모든 당을 다 한번 쓸어 봤을 거예요. 싹 한번 뭐 어프로치라고 계속 표현하죠. 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서밋을 기준으로 국민의힘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 앞단의 것은 다 없었던 거 뭐 의미가 없으니 예. 뒷부분만 제대로 수사를
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특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의원님 말씀은 이제 특검이 요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때 확실하게 수사를 네. 하거나 이첩을 했거나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편파 그렇죠. 이 수사라든지 시점에 부실 수사 이야기는 없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게 민주당 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 특검이 다뤄야 할 이제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예. 여기 사실 특검이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그러니까 대상도 아닙니다. 대상이 네.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를 두고 근데 제가 또 들은 말로는 특검 수사라든지 어느 검찰 팀들이 수사를 할 때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그 사이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른 데로 이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하거나 뭔가 편파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볼까요? 예.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